안녕하십니까, 지천태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의해서 다시 백두산은 알타산이다, 알타산이 백두산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 흐름과 역사적 사건인 나선 정보를 통해서 나선 정벌, 효종인 나선 정벌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위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운두성이 오국성인데 우리나라 성입니다. 이 기록에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 여기를 해령이라 생각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요 해령 중심가에서 40km 떨어졌다 생각해서 여기를 운두성이라고 했던 게 잘못됐습니다. 이 해령 자체는 바운더리가 영역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령을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해령이 얼마나 큰지는 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때 이 해령이 한 이렇게 있다고 할 경우 여기서 40리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해령에서 40리 떨어졌다 하는 것은 요 언저리에서 해령이 경계에서 40리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요게 또 종성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령과 종성은 몇 리다 했을 경우는 이 요거리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 실수한 것 같고 어, 제가 더 찾아보니까 그 오국성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또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오곡성은 어디에 있냐? 이, 이 알목화가, 해령에서 알목화가 직결을 해서 두만강의 만난 지점, 여기에 오곡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오산이고, 여기가 오산입니다. 오산이고, 지금 여기 명칭은 카흐타입니다. 카흐타. 현재 명칭은 카흐타고, 이, 이 포라진, 신해년 포라진에 이설했다. 그런데 이 신해년이 1551년, 1611년, 1671년, 1731년, 1791년 이렇게 있는데 어느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조 7년에 1797년에 폐했다고 하는 걸 보면 1791년에 여기로 이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오곡성은 우리나라 오곡성이다. 그리고 이거를 설치한 이유는 이 금인, 그러니까 여진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만든 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담장 높이는 1820저, 그러니까 뭐 저번에 설명했고
운두성이 둘레가 18,220초, 그러니까 5.5km 정도 되고요. 담장 높이가 14초, 4m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역사에서는 이 오곡성이 청나라, 뭐 우리 청나라가 다른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여튼간 우리나라 오곡성이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알목화가 만난 지점이다. 여기가 될지 그건 조금 더 한데 유지점일 것 같습니다. 오곡성. 그래서 지난번에 요 해령이라고 지목한 고기가 아니다. 이거는 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탑이 어딘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근접은 했습니다. 근접은 했는데 이 하여튼간 길림 오국두성하고 동남에 있고 여기서는 서북에 있고 길림 오국두성은 길림 오라성은 그렇게 있다. 서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연구탑의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지난번에 이렇게 생략한 부분 이쪽 부분을 하천들을 다시 다 조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탑을 알 수 있는 곳은 이 물음이 위치와 산들이 관계, 물하고의 거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연구탑이 위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길을 싹싹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조사한 건 아니고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탑은 옛날 읍누리 땅이고 부곡조와 접해 있고 이 연구탑이 그러니까 접해 있으면 여기고 북쪽이 여기죠. 여기가 부곡조의 땅이고 부곡조는 남옥조는 부곡조와 800여리에 있었다. 남쪽으로 한 800여리 정도 지역이 남옥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곡조는 함경도 현재 조선시대 말고 육진 땅에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육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부곡조와 음루가 살았던 지역이다. 이 연구탑 지역이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연구탑은 뭐 다른 나라 연구탑으로 이렇게 뭐 위키백과나 그런 곳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다. 요거 아니다는 것이 대동 수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탑은 우리가 이쪽 금나라 그러니까 야인들이죠. 야인들과 이쪽 국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방어진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휴전선과 같은 위치다. 이 연구탑은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된데 이것도 문제인데 여기 휴전선 개념이다. 초소다. 초소.
방어 전진기지 초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요 해령계에서 이제 이 종성계로 넘어가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령부에서 이 연고탑 위치가 나오는데, 이게 볼하창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가 운도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오국성입니다. 오국성. 그러니까 오국성은 다른 이름으로 운두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라진 운두성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요 두만강과 이 물들이 만나는 서북 지점에 이 보라진이 있고, 요것이 오산이다 이렇게 봤을 경우, 요 부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것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또 하나의 추정 근거가 이 카흐타입니다. 카흐타. 여기가 카흐타다. 왜 이 카흐타를 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카흐타가 합극도입니다. 합극도. 그래서 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효종이 나선정벌과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정쟁에서 중국 고금지명사전에 나오는 게 이 카흐타가 러시아한테 이 영역으로 들어갔다. 원래는 여기가 조선이 영역이었는데 러시아하고의 분쟁 과정에서 이 중국 땅에서 이게 제어됐다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카타는 제외됐다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가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명칭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국성이다. 이걸 증정해 드리고요. 이쪽에 이제 물이 이 해령에서 종성계로 들어갈 때 이쯤이 종성으로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이 변화돼서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를 두만강이라고 하고 여기는 차라파라고 합니다. 차라파.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종성의 서북에 이쪽 두만강 라인의 서쪽에 한 500m도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이게 두만강이 되면, 요 라인이 두만강이 됐을 경우 서쪽에 두만강이 있었다고 하는데, 두만강인 거리는 500m다 이렇게 종성계 이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종성계는 한 이 정도 되지 않나. 이게 두만강 라인, 여기서 이쪽을 치야 되나. 하여튼간 여기를 두만강으로 봅니다. 요 라인을 두만강으로 보고, 이쪽은 다른 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여건을 보면 여기가 한 영역이 어떻게 되더라. 요 정도가 종성이 된다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 영곱석과 이 무리 관계에서 그는 추론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연고탑을 기준으로 제가 요걸 적어 놨습니다. 이 무명산이 하나가 있고 이름 모르는 무명산, 여기는 150리. 두 번째 나무로 두 번째 무명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300리. 그리고 또 나무로 세 번째 무명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세 개의 이름 없는 산이 세 개가 있는데 그 거리에 따라서 나오는 물이 종류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산 같은 경우에는 영곡탑의 남 150리 81km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 무명산에서 나오는 북쪽에서 나오는 물을 마하, 아포하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물이 마하, 아포하라고 하고 이 물은 호아하파에 그 물을 주입시켜 준다. 또 이게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이 무명산이 북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이 물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또 추적을 해봤습니다. 여기 좀 대충 찍었습니다. 이것도. 이거 산속은, 협곡은 조금만 잘못 찍어도 이렇게 요철이 생깁니다. 그 물줄기가 가늘어서 좌표를 잘못 찍어도 이렇게 물줄기가 생긴데 이 북쪽에서 나오는 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 용곡탑 남쪽에서 물이 모인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구자 남해라고 쓰니까 남쪽에서 물이 모인다. 그래서 이 영국탑을 기준으로 물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많이 모인답니다. 좌우 뭐 이렇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가 영구탑일 수도 있고 거의 뭐 근접은 한 겁니다. 이 영국자 남쪽에 물이 모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나 하여튼간 그 정도 된다.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북쪽에서 나오는 물은 이 아포화가 된다. 이 두 개의 물이 나오는데 예? 아포화가 되고 무명산 완 그러니까 첫 번째 무명산 150리에서 나오는 북록지수다. 북쪽에서 나온 물이고 이 물은 호아하파에 그 물을 주입해 준다. 호아하파 여기까지가 이제 마아포아라고 봤을 경우 여기서 나는 게 마아포하면 이 물은 호아하파가 되겠습니다. 이 북쪽에서 나온 물이 호아하파에 물을 공급해 준다. 요게 이제 무명산 2입니다. 아니 또 그 얘기를 해야겠네. 이쪽 서쪽에서 나오는 물, 이게 이제 서쪽에서 나오는 물인데요.
이게 서쪽이고, 요건 무명산 서쪽이라고 보여져 있을 것 같고, 요게 서쪽 물 같습니다. 이거는 이 송경화 사추나인데, 무명산 완이 소록지수이고 경박에 들어간다. 경박이라는 것은 고을경자에 우리가 배를 정박한다고 할 때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경화 사춘하는 이부 경박이라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이 물이 흐름 따라가다 보면은 요게 소록지수가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물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은 경박이라는 것은 요게 바이칼 호수가 경박이 되겠습니다. 명칭상 바이칼 호수가 경박이 된다. 이게 배를 댈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쪽이 앙갈리강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앙갈리강이 된다. 이르축구 해를 만나서 앙갈리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칼 호수가 경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자상 우리가 쓰던 말로 한자상 언어로는 경박이 될 수가 있다. 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산이 구조하고 요 산도 굉장히 큰 산입니다. 대충 한번 규모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443km. 여기까지가 473km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서울대전 그 구간입니다. 이게 하도 커서 작은 산이 아니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좌우로 뭐 400km니까. 근데 이걸 좀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한쪽에서만 보면 이 산이 이렇게 형태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골이 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명산 1이 되고, 이게 무명산 2가 되고, 이게 무명산 3이 됩니다. 남쪽으로 거리. 여기는 150, 여기는 300, 여기는 아까 600이라고 했나요? 영국탑 남 600리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명산에서 나오는 물이 여기 두 번째 무명산에서 나오는 물이 나나가 있는데 이 나나는 동쪽으로 가서 포화를 물에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동쪽입니다. 동쪽에 가서 이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요 물밖에 없습니다. 이 물은 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포화하. 이 포화하는 영국산 남 600리 무명산. 그러니까 제 세 번째 산인데 산에서 나오는데 남루하다가 요쪽이 이게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북서가 됩니다. 지금 남루하다가 북서로 북루하여 600리를 가서 600리면 300km입니다. 600리를 가서 이게 나나에
나냐가 물이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이 포화가 그 두만강이 됩니다. 여기서 그 나중에 설명을 보면 이 나나와 포화가 요 라인인데 파란색 라인인데 이 옆에 있는 하천을 가라파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종성계, 그러니까 종성계가 여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종성계는 저도 모릅니다. 종성계는 모르는데 이 물이 만나는 지점이 종성계 북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두만강 작식으로 종성계는 돼 있다. 좌측에 500m밖에 안 되고 이 종성계의 북부에서 두 물이 만난다. 이 기록을 봐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만강 라인은 종성계다. 그리고 북부가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북부가 된다. 이게 종성계입니다. 종성계. 이 좌측은 어디가 진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성계는 이 두만강하고 500m밖에 안 된다. 라인이 두만강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쪽의 종성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종성계. 남쪽은 저도 모릅니다. 남쪽은 어디가 종성계가 됐는지 모르는데 요게 무상계도 여기가 오곡성이 40리 떨어져 있다. 아니 해령계가 요 두만강하고 40리 떨어져 있다 하니까 바운더리가 그 경계가 있을 거고, 이 무산하고 해령하고도 요 경계가 있을 텐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요게 해령계가 될지. 그래서 이 해령계는 한 요 정도에서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북으로는. 그런 다음에 요 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영국탑은 종성계에 있고 종성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북이 이렇게 라인이 한 이 정도가 종성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더 연구를 하면 이제 종성계가 이 동강보까지가 종성계입니다. 이 동강보까지가 종성계고,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종성계가 이 동강보가 북이라고 했습니다. 남이라고 했나? 남. 이 가라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가라파, 이게 왜 가라파가 되냐 하면은 가라파가 이쪽이 옹성계가 되는데 여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라파가 옹성 북부에서 북부에서 남하여 두만강과 합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원지는 무명산 북麓에서 사거리 지점이고, 영국탑 남쪽이 무명산이 동북루수는 가라파에 물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무명산 첫 번째 무명산이 북녘지수가 이 가라파를 물을 공급하는데 이 북녘주시가 공급하고
두 번째는 무명산 2에서 나오는 이 임을, 무명산 2에서 두 번째 무명산 300리에 있는 무명산에서 이 호척화가 나와서 가라파에게 합류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산 2물과 무명산 1이 북류수가 이게 가라파에 물을 공급하고 이 두멍강과 이 북류에서 이쪽에 지금 남입니다. 남하에서 만난다. 여기가 이제 그러면 온성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두만강 라인은 이렇게 바뀐다. 요 아랫부분이 이쪽이 될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를 봐야 될지, 이게 도나를 봐야 될지, 나나를 봐야 될지, 이게 포화를 봐야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 이 물이 만나고 이게 두만강이 되고, 이 위쪽에 있는 물은 가라파가 된다. 그래서 요게 흑룡강인데, 흑룡강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흑룡강이 두만강이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된다. 결론은 이게 두만강입니다. 이 두만강인데, 이 두만강에서 지금 이게 우리가 눈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연결 지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못 찾겠어서 그만뒀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두만강이 흑룡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만강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쪽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두만강이 여기 이 지점에서 두만강이 합류를 해서 두만강과 가라파가 합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남쪽으로 가죠. 남쪽으로 가면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은 북류하는 것이고, 이쪽 송화차라 그쪽에서는 남쪽으로 진행을 못합니다. 이 물이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만강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향해서 요 지점에서 지금 밑에 있는 오소리강 그 물이 합류해서 이쪽 동해바다로 빠지는 겁니다. 강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빠지는 것까지 제가 찾아봤고, 요강 여기 또 연결되는 거죠. 요 부분, 이 부분도 보시면 기울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쪽 서쪽으로 가면 그 고도가 높아집니다. 이 서쪽으로 가면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만강이 이쪽 남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만강이 고도가 이쪽이 높죠. 고도가 높아지니까 이물이 이 두만강에 그러니까 즉 흑룡강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합류해서 이쪽 물도 이쪽으로 빠집니다. 여기가 이게 뭔지 모르는데 제가 명칭 모르는데 하여튼간 여길 이 앞에서 빠집니다. 이것은 북행을 한다. 물 자체가 북행을 하고 지금 이쪽 라인이 보시면 이거 남쪽으로 오는데 요 우쪽에서 연결 부위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여기도 뭐 동강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산악이 이렇게 여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여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포기했습니다. 이쪽 라인이 끊겼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요, 이 두만강은 지금 요게 두만강이 된다. 요거나 요 라인인지 모르는데 하여튼간 요 파란색 라인이 두만강이 돼서 이 옹성 북부에서 이 동북으로 진행하다가 남한은 이 가라파 이렇게 가다가 남한 가마파하고 합류해서 다시 두만강이 형성된다. 이 가라파하고 합류해서 이 두만강을 형성한다. 이게 바로 흑룡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이게 물길을 찾다가 이 꼬리북이 나가는 거, 물이 바다로 나가는 곳을 이렇게 딱 완성을 하고 딱 보니까 이게 흑룡이 나타났습니다. 흑룡이. 이게 흑룡으로, 이게 지금 글자들이 있어서 그 형태를 잘 분간 못 하시려는지 모르는데, 요번 머리에 이게 뿔이 있고 이게 아랫니 이게 등 해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해서 완전 흑룡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게 그리고 멀리서 보면 이게 다리 뻗은 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쪽도 다리 뻗은 거, 이쪽은 앞다리 뻗은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흑룡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른 게 있어서 그런데 이 물질이 흑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흑룡강이구나. 옛날 사람들이 이 지도를 그래서 보니까 이게 흑룡 모양하고 똑같으니까 이 길을 흑룡강이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소개를 안 해드렸지만 이 백두산을 묘사하는데 좌청룡, 우리가 방에서 자는 서쪽입니다. 좌청룡 우백호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장백상인데 이 부분이 장백상인데 이 부분이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쪽은 용이 기운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 지도를 그렸으니까 이게 아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가 수천리, 수만리인데, 요게 용 모양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지로를 그렸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 요 이쪽이 장백상인데 언뜻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물기를 다 안 그려서 그런데 이게 그 표현이 있는데 이 장백상이 그 범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못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언뜻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물기를 다 잡으면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기를 다 세세히 그리면 여기가 눈이 되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쪽은 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해서 그 기록에 의하면 자청용 우백호면 서쪽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지도를 그려서 알겠구나. 여기가 수만리, 응? 수만리 16,000만리라고 했죠. 이걸 지도를 그리지 않으면 이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청용 우백호 이 형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호랑이 줄무늬가 있고 이 웅크린 모습이 제가 봐도 좀 나옵니다. 의식해서도. 그리고 남쪽을 남주작, 예? 여기가 남주작입니다. 새이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 북쪽이 북현무라고 합니다. 여기가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게 원뜻 봐도 지금 이게 머리 해가지고 거북이 모양의 이 거북이 모양에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거 지도를 그려야지만이 이거를 알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이게 거북이 모양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무, 북현무, 현무. 여기가 자청룡, 여기가 백호가 되고, 이게 지금 그린 형태 보니까 그렇네요. 밑에가 남주작이다. 그래서 이 북현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완전히 진짜 거북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 모양이 제가 이 사진을 이 원리에서 요게 현무를 그린 모양입니다. 이게 북현무인데 우리가 고전적으로 했는데 거의 일치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이 그림하고 여기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쪽을 그린 것이다. 이 현무를 이쪽 보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머리 세운 모습이 보이죠? 이걸 표현한 거구나. 이거 왜 뱀을 그렸을까요? 있는 모양을 알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자청룡, 여기 청룡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지명이 그렸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호랑이를 그렸지 않습니까? 이 장백상이 그 모습을 하고 있다. 이쪽 장백상의 몸 그린 모습이. 그하고 이 남쪽은 이쪽 지금 말하는 중국이라는 곳을 그린 것이다. 네? 똑같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서 똑같죠. 이게 뱀 모양이 이렇게 있죠. 뱀 모양이 이렇게 됐고, 이게 뻗었네. 뱀다리가 이렇게 해서 꼬냐보고 있지 않습니까? 육을 표현한 것이다. 응? 남주작을 표현한 것이다. 새가 이렇게 나왔죠. 요게 이제 우리가 자총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하는 게 이 지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 이겁니다. 이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도를 안 그렸으면 이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때에도 요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는 우리 옛날서부터 내려온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이 지역이 벌써 고구려 시대 그때서부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지역이 우리 강역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닌데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지명을 대충 알아봤습니다. 이 연고탑이 우리나라의 기지였다. 그리고 오국성도 우리나라의 성이었다. 그러면 효종대왕이 나선정벌이 관련된 지역이 연고탑하고 송화강하고 지금 이제 이 내리친스크야 여기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효종이 나선정벌이 격전지가 어디였냐, 이것을 제가 증명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이 알타이 산이 백두산이다 라는 것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한 것은 지금 요 에니세이 강이 송화강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탑은 여기 있었다. 여기는 나무키에서 설명하는 것인데, 하여튼간 여기서는 여기서 와서 1차 병급이 했고 2차 신유가 이렇게 공격을 했다. 싸움처가 의란이다. 그래서 하얼빈을 그러니까 하얼빈도 나오고 오라이 무청 이런 건 우리가 모릅니다. 이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선정벌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선정벌은 교정국이 청나라, 그리고
청나라하고 조선이고 루스차르고 카자흐 민병대 이렇게 해서 어, 서로 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요 명칭이 연해주 아무르강. 아무르강이 홍룡강입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그하고 대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역사에서는 요쯤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글로 지도로 보면 왜 이쯤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이게 연구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구탑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연구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일어난 전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진실을 밝힐 텐데요. 저는 연구탑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백두산이었고, 그리고 그 중국 고금 진명 대사전에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이 카르타가 뺏겼다. 그렇게 하고 그 협상을 한 곳은 어디요? 여기 니포초조야. 니포초가 레르친스키입니다. 현재 지명으로는 여기서 레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국 지명 대사전이나 중국에서 청러 전쟁은 또 알탈 산맥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서 영토가 뺏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여기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의문을 가져가지고 그 알타이산이 분명 백두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선 정별의 영향 레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연도 1689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설명한 것은 홍룡강, 저기서는 아무르강이라고 했죠. 홍룡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1651년 홍룡과 우한이 알바진 뭐 이런 내용들이 납니다. 또 오소리강이 나옵니다. 송화강이 나옵니다. 영국탑에 있는 군사를 보내어 공격 축출을 시도했다. 청나라가 영국탑에 있는 군사를 보내어 축출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적혀집니다. 영국탑이 우리나라 그건데, 네? 그러면 이 청나라의 정체가 밝혀진 겁니다. 정약용 영국탑이 언제 지어졌고, 만주이, 이곳은 금나라 사람들을 감금해서 만든 것이고,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근데 청나라에서는 영국탑에 있는 군사를 보내어 공격 축출 시도했다. 이 청나라가 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논리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항거원을 보내서 조정군 100명 뽑아 해령을 경유 3월 10일까지 영국탑에 보내주고 요구했다. 청나라가 요구했다. 있는 식으로 하는데
학교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 교육상 문제가 많은 건데, 이 여의장 정서에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주장 정서에는 그, 만수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국 징병 조공 차한자 라션이 이르다. 그러니까 대국이 징병을 해서 차안을 공격하는 것을 도와줬다. 대국. 여기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대국이 아닙니다. 대국은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 문맥상. 이 대국이 진병을 해서 차안을 공격하는데 도와줬다. 이런 뜻입니다. 차안은 나선이다. 러시아 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해석했습니다. 해산에서 3월 11일 두만강을 13일에는 어제강을 건너고 모단강을 지나고 19일에 영구탑에 도착했다. 두만강 이부 6개월이다. 그 사이에 가라파가 있었다. 가라파가 나왔었죠. 두만강 6개월이에 여기가 두만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구탑입니다. 600여리에 이걸 고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게 329km 나왔죠. 600여리가 되는 겁니다. 두만강 600여리에 가라파가 있었고 이 영구탑이 있었고 해산은 어디입니까? 해산은 제가 이게 좀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유능 관계에서 여기 표시해 놓은 겁니다. 왜 여기다 표시해 놨냐면 여기 백두산이라고 추정한 곳에 요 부분이 해산입니다. 제가 강의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해산인데 뭐 아까 이 지도 위치는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닌데 대충 해산이 이쯤 된다. 그래서 신유가 두만강을 건너서 어딜 지났다고 했죠? 또 두만강과 어제강을 건너고 모단강을 지나서 19일에 영구탑을 도착했다. 영구탑을 도착했다. 그리고 두만강 이부 600거리에 그 사이에 가라파가 있었다.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두만강으로 치고 600거리에 이거 아까 제가 영구탑하고 관련돼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키백과나 뭐 모든 곳에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나선정벌은 여기서 난 것이다. 영구탑은 여기 있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러시아의 전쟁은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이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그 당시에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닌데 잘 보십시오. 여기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1500년경 진한 게 1500년경에 진출 1600년경에 여기 이 나선정벌이 1600년경에 일어난 것인데 여기서 일어났다고 러시아 애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 기록을 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놨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오소리강, 송화강, 흑룡강, 연고탄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연골탑을 찾았고 이 북쪽에서 나오는 물들이 합해서 송화강이 된다. 여기가 송화강이 되는 것입니다. 송화강. 이게 연고탑을 찾았고 오수리강, 이 흑룡강, 여기가 용머리가 있는 곳이 흑룡강입니다. 이걸 흑룡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가라파가 있는 곳이 그 흑룡강입니다. 이렇게 흑룡강, 연고탑을 찾았고 송화강을 찾았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언저리에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르추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놨습니다. 이 도심에서 이렇게 여기가 앙가리강, 이르추크강이 만난 지점이라고 했죠. 이 바이칼 호수에서 나오는 곳은 앙가리강. 이쪽에서 저 압누수하고 같이 나왔나? 이 NSA 강이 우리가 추정하는 압록강하고 같이 나오는 강. 지금은 이르추크 강입니다. 여기 만나서 이게 앙가리 강으로 바뀌는데 요게 이르추크 시입니다. 이르추크 시인데 여기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겠죠. 여기서. 이거는 다른 사진이고. 이 사진을 봐야 됩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요 동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동상을 찍은 사진. 이건 다른 방면을 찍었네요. 요 사진입니다. 이 동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이르쿠츠 건설자 영. 연도 1661년. 욕하고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 11년 밑에인데 여기 뭐 팜프렛하고 같이 어떤 블로그에 있는 것을 제가 찾아놓은 것입니다. 찾아놓은 것인데 여기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1661년 이 동상을 세운 건 2011년이다. 그러면 이 동상을 세운
동상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밑에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번역이 됐습니다. 이르쿠츠크 창립자 기념비는 2011년 9월 14일에 개장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도시 건국 3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장되었습니다. 청동 기념물은 시베리아의 객적자인 코사크의 일반화된 성격을 나타냅니다. 받침대에는 시민이 이르쿠츠크 건국자들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6m 높이의 이 청동상은 모스크바 근처에 위치한 주 코스프스키에서 제작 및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조각가 미카일 프리야슬라벳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후원자 시민이 후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이 효종이 나선 정부 사건입니다. 1661년. 그하고 예? 1661년에 이 송화강 언저리에서 우리가 내려온 결론은 여기가 송화강이 있었다. 그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위에가 송화강이 있었고 이 전쟁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가 결론 내린 거하고 보시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나선 정부의 과정을 보면은 배를 공격하고 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다. 연고탑이 있고 흑룡강이 있고 해산에서 신유가 와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여기 가라파 있는 곳. 그리고 카르타가 오국성이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이 역사적 진실 여기를 가리려고 이렇게 한 역사를 조작한 내용인 것입니다. 역사를 조작한 내용입니다. 이 종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성은 발해의 동경이고 부고조 소거지다. 그래서 동쪽은 경원계가 40리에 있고 40리는 22km가 되고 동남은 해진
191리 103km, 남쪽은 해령계 20리 11km, 서쪽은 두만강 1km, 그러니까 500m가 됩니다. 이거 바늘림대에서 배정되고, 그러니까 서쪽은 두만강하고 500m이 안 되고, 북은 온성계 29리 16km다. 옹성계하고는 16km 경계를 두고 있다. 서울과 거리는 2308리 1226km다. 예? 1226km. 이거 정약용 선생이 대동수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1226km. 정약용이 어떤 사람입니까? 화성을 만들었다고, 거중기를 개발했다고, 과학자고 공학도입니다. 있는 사람이 고리 개념이 없어서 뭐 천몇 킬로, 응?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2308리 1246km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서울과의 거리를. 대동수경 읽어봐야 되는데 다 번역문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번역원에서 번역문으로 찾으면 안 되고 원문으로 찾아야지 이 대동수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못 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또 고두심 씨가 KBS 역회사에서 이 백두산 정계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예? 여기 방영한 백두산과 그 사이에 목극동 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정계비 옆에 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석회가루를 발랐다 이게 뚜가는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 붕괴비는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계비를 세웠다.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 거기에도 나오고, 요 붕괴비 위에 또 하나의 물이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붕괴알을 어윤수라고 하고, 이 어윤수를 기준으로 붕괴비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그 위에 또 하천이 있는데 이게 아게하라고 나옵니다. 아게하. 백산 동륙지수다. 상자는 아게하고 하자는 붕괴한데 아직 이 정계비 양국이 국경을 가르는 정계비 옆에 아직도 있다고 써 있는데 무슨 붕괴아도 없다고 하고 있는 판에 이 아기야 당연히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붕괴비도 없는데 아기야 만들어 놓겠습니까? 지금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고조선 얘기도 아니고 어디요? 삼국시대 얘기도 아니고 통일신라 때 얘기도 아니고 고려 때 얘기도 아닌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백두산 암만 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두산에서. 이거는 화산이 폭발한 분화구라
지금같이 설명한 그는 물구조가 나올 수가 없고, 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한 예? 이 하천들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본 김에 여기 백두산 분화구이 직경 한번 재보겠습니다. 뭐 2.7km 이쪽 2.7km고요. 상할 북에서 남으로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4.2km입니다. 그런데 대동수경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동수경에 주가 직경이 80리다. 80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주를 할 때 원주이라는 것은 이 원하고 지름하고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줄 자체가 그래서 이 천지를 발견했는데 그 지름이 80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0리. 80리. 큰 곳을 한번 큰 곳을 재보면 좀 먼 곳을 재면 35km 여기 지금 바이카우수가 35km가 나옵니다. 80이면 한 40 몇 킬로인데 반잡아도 한 44km 돼야 되는데 물이 더 쌓인다든지 그러면 이 거리 이 변동이 있겠죠. 이 직경이 80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의 백두산이 2km? 2km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남부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남부로는 116km. 그러니까 한 300, 200 한 몇 리 되겠네. 200 한 5, 60리 되겠네. 남부는 560 되고 이 동서로는 80리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미자라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80리는 안 되는 거. 34km. 80리면 한 45km 이 정도 되는데 44km. 이게 진실인 것입니다. 이 대동수경에서 다루는 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여기 네르친스크 조약, 이 동강보 이쪽에 가라파에서 일어난 조약이고요. 연구탑은 여기 있고, 우리가 요 물의 흐름 관계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이 바이칼 호수가 경박이었다. 그리고 효종인 나선조물은 이리추크 근방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다.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베리아 행장철도가 여기에 정차합니다. 시베리아 행장철도가 그 이르추크해의 그 시베리아 행장철도가 정차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스크바에서 노보시, 비르스크, 이르추크 여기에서 그 시베리아 행장철도가
정치하는데, 네, 여기 이리츠크 해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여기 이리츠크 건설사 파이오니어 건설자 그 1661년에 조선과 싸웠던 그 러시아 코사크인 군인이 동시에 있는 맞은편에 이렇게 이리츠크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이걸 전쟁이 지난 다음에 했는지 한참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시베리아 행정철도가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나라 야인 금나라가 그때 여진이 황제국이었으면 어떻게 야인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 러시아 군인들과 조선이 신유 장군이 전쟁을 했던 곳은 바로 이리츠크였다. 이리츠크였다. 여기가 송화강이 되는 거고 이 이리츠크에서 일어난 전투이다. 신유 장군이 연고탑은 여기에 있었고 이 홍룡강 이쪽에 있었다. 신유 장군이 도착한 연고탑이 위치는 여기고 여기는 조선이 땅이었다. 그 나중에 영조 7년인가 이 오국성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카흐타다. 오국성이 카흐타하고 오산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삼국시대 일도 아닙니다. 고조선 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근대사입니다. 우리 근대사인 점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알타이산, 그래서 이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다. 그게 한 번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 차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자, 남주자. 다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최근까지 100여 년 전까지 다 우리 땅이었고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상실된 것뿐이다. 그렇지만 이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걸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